초심리학적 영어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일컫는 예지력.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 누구든지 가능하고. 꿈 10번을 꾸면 거의 한 8번, 9번은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콕스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28건의 큰 철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의 탑승객보다 사고 전날의 승객 숫자가 훨씬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연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앞날을 무의식 속에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 꿈이 참 현실로 올 수 있구나 하는. 또한 연구에 의하면 예지력은 주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징조가 더 많다고 한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사람의 기능 화복을 미리 알려준다는 예지력.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까우며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에 열린 두산과 SK의 야구 경기가 있었던 인천의 한 경기장. 자신의 예지력으로 경기의 승패를 알 수 있다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길을 한번 양쪽으로 보내봤는데요. 두산에서 제 길을 받는 힘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두산의 기가 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나오고요. SK는 한 30점 정도밖에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두산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연 사례자의 예지대로 경기는 진행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승패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경기 초반 두산이 한 점 앞서가는 가운데 경기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경기의 승패를 맞출 확률은 50대 50. 우연의 일치일까? 곧이어 또다시 두산의 득점으로 경기는 2대0 두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자신에게 확실히 예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자. 제작진에게 다른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가 예언을 하는 건지는 간단하게 제 PD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오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링 테스트로 예지가 가능하다는 사례자. 이 오링 테스트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한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파장이 맞을 때는 힘이 강해지고 자기의 파장이 맞지 않은 거 아니면 네거티브한 답변일 때는 힘이 약해지는 게 오링 테스트입니다. 과연 저를 믿고 인터뷰를 하러 오신 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오셨는지. 제 능력을 믿고 인터뷰를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아닙니다. 예지란 것이 있는지 그 자체에 관해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체는 믿고 계십니까? 그건 믿고 계시네요. 예지라는 게 작동하고 예지라는 사실이 있다는 건 믿고 계시고 앞에 있는 저는 아직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미래로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구근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약해진다고 보죠. 언제까지 약해지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2007년을 100으로 보겠습니다. 평균 100으로. 이것보다 떨어지면 약하게 나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1년까지는 2007년보다 더 전반적으로 못한 경기나 구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 누구든지 가능하고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어떤 감정이나 목적의식이나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만 가질 수 있는 수련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예지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예지도 가능하다는 사례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제작진은 실험을 해봤다. 자, 카드 쓰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로 나오는데요? 네, 여자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그렇다고 나왔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아니라고 나왔고요. 이 카세트는 몇 년간 사용한 것입니까? 1년, 2년, 3년 정도 사용한 것이고 보통 사물은 오래 쓴 사물일수록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요. 답이 금방 나오고 왜냐면 그 사람의 기가에 묻어 있기 때문에 네. 기와의 예지가 그 연관성이 있다. 당연하죠. 예지력이 사람의 기로도 가능하다? 제작진은 자신의 기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또 한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전화상으로만으로도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몸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예. 그게 가능하신가요? 예.
반응은 하죠.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 안쪽으로 위장적으로 좀 상당히 좀 다르기 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저 같은 경우 상대방 몸교를 같이 느끼는 거죠, 제가. 저는 무속인은 아니거든요. 무속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저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틀려요, 저는. 일단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첩첩산중에서 길을 수련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과는 달리 제보자는 평범한 미용사였는데 선생님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몸교는 제가 느끼는 거죠. 제가 몸교는 상대방 몸교는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느끼면서 안 좋은 부분은 같이 느끼는 부분들이죠, 제가는. 느끼시는 게 아무나 이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예. 다 가능해요. 제작진은 제보자의 예지가 어느 정도 적중하는지 직접 거리로 나가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만나게 될 상대자는 혀디가 척추 라인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건 감이 와요, 지금. 미리 그렇게 느낌이 오세요? 예. 와요. 제가 아무나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도 나하고 뭐 지금 가슴에 또 맞히는 기분 같은데. 제보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때마침 보이는 행인에게 인터뷰를 시도한 제작진. 이것도 좀 뽀근하고 뒤쪽도 뒤에 이거도 약간 좀 뽀근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몸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제가 아픈데 말입니다. 네. 허리를 수술해가지고 지금.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는데 다시 또 재발돼가지고 지금 검사받는 동안입니다. 목 뒤에 이렇게 뻐근하고. 네, 목도 지금 디스크가 있어요. 목 디스크가 네. 있으시고. 네, 목하고 허리하고 디스크 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리벙벙한데. 뭐 이분은 한쪽 무릎도 아픈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지력은 통할까? 이분은 원래 좀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이빨 상태 안 좋아요. 어금니 안 좋아요. 무릎 알로 일로가 약간 기운이 딸린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자주 이제 소리가 나고요. 무릎에서 좀 걸어 다닐 때 가끔씩 계속 오래 서 있으면 좀 아프고 좀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를 좀 못 맞추신 것 같아요. 그냥 신장 한쪽을 아버님한테 이식을 시켜드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신장 한쪽이 없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한데 네. 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래서 계속 안 좋았던 건가. 제가 어금니는 한 2번 정도 병원에 갔었거든요. 어금니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이분이 사람을 보고 안녕하세요. 신경 상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눈 시력은 짱눈인 것 같아요. 짱눈.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하고 크게 숙면은 못 차는 것 같네요. 머리 무거운 게 숙면이 잠을 깊은 잠 못 자요, 지금. 의사세요? 의사는 아니고요. 관상가? 관상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딱 대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있는데 신기해요. 과연 제보자의 예지력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까? 신기해요. 평상시 아프다는 느낌 좀 자주. 자신의 귀로 사람을 예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례자. 거리시험 테스트 결과 70%의 적중률을 보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예지 능력에 대해 완전히 믿을 수도 또한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이에 제작진은 제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뇌파 검사를 해봤다. 이 뇌파가 좌뇌보다 우뇌에서 지금 더 선명하게 나왔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델타 세타파 영역은 무의식의 세계, 자기 내면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내면 의식의 그런 세계들이 더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뇌파 분석 결과 일반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과연 이런 현상을 예지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예지는 직감이나 기가 아닌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리얼스토리 미오를 통해 방송된 예지몽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를 꿈으로 예지했다는 여러 사례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그 외 여러 가지 예지몽을 경험했다는 제보자들의 글을 접할 수가 있었다. 그중 지난 4월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미리 예지했다고 주장하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범인을 포함 33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하는 사상 최악의 교내 총격 사건을 꿈으로 먼저 보았다는 제보자. 과연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일까? 근데 그때는 한 3시,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꿈 깨고 나서. 어느 남자한테 쫓기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쫓기다가 방 하나가 보여서 그 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는 제보자. 그리고 그녀는 그 방 안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친구가 같이 막 쫓기다가 방 안으로 막 들어갔는데 이미 바닥에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막 총소리가 들려요. 근데 총소리가 들리다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저쪽 그 방 안에 사람들이랑 저랑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 안에 방 쪽으로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총기를 든 남자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쐈고 제보자는 시체들 사이에서 숨을 멈춘 채 죽은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눈을 잠깐 실눈을 떴는데 총을 들고 있는 남자한테 얼굴은 안 보이고 이 목 밑에부터 발까지 보였던 거거든요. 총을 들고 있었는데 저는 죽은 척하고 누워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총으로 다 쏴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뒤돌아서서 가는 걸 확인하고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다는 장면들.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나서 그 꿈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3일 있다가 제가 TV를 봤어요. 근데 인터넷이고 TV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총기 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신랑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꿈속 내용이 현실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 제보자는 이후 자신의 꿈을 앞날에 대한 예지라고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꾸는 거마다 한 꿈 10번을 꾸면 거의 한 8번, 9번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오늘은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스터리한 의문들. 과연 이러한 꿈들은 앞날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1년 전 꿈속의 저승사자 때문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이 그날 아침 자고 올라니까 어머니 아우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왜 가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섭대요. 또 무슨 꿈인데 가니까 침대에서 자는데 시커멓게 입은 저승사자가 지 다리를 막 당기더래요. 제보자의 아들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저승사자. 그 꿈은 그렇게 한 달 동안 반복됐고 아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 지는 막 안 딸리 가려고 막 안간힘을 씌우고 그렇게 하면서 막 신간했는데 너무 무섭대요. 막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 10월 3일 저녁에 여자친구하고 놀다가 사고 당일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제보자. 새벽 3시경 불길한 예감에 순간적으로 잠에서 깼는데 새벽 3시 반 돼가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었어요. 요 밑에 오다 보면 이제 사거리가 있었어요. 그 파주선인데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고 뭐 2.18이라도 하여튼 경찰관 말로는 술이 뭐 아주 만취 상태예요. 담당의사가 10%의 가능성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멀쩡하게 나갔다가 극하고 들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고가 난 지 일주일 후 아들은 제보자의 꿈에 연이어 나타났다고 한다. 병원에 현재 애가 병원에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있는데 꿈에 애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제 가방 밀고 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처음 집을 나서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들은 제보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꿈에 동시에 나타났다는데. 야야 괜찮나? 다 났었나? 아이고 니 안 아프나? 이렇게 할게네. 이제 다 났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들어가갖고 지 책상 앞에 앉아갖고 뭘 만지더래요. 제 가방을 만지더래요. 꿈속의 아들은 그렇게 유유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뭔가를 정리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방을 나섰다는데 그렇게 제보자의 아들은 가족들의 꿈에 번갈아 나타난 후 바로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드님의 그 죽음하고 저승사자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연관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연관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모르니까 몸 피해가는. 정말로 꿈을 그렇게 예언을 해줄 거면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주든지. 과연 아들의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단지 이제 마음에 찜한 거는 그런 꿈을 꿨는데 풀 수도 있는 길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못 막아줬다 하는 건 죄책감이 자꾸 많아요. 과연 모의식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언의 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유독 죽음과 관련된 예지는 가족들이나 그 주변인들의 꿈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제작진은 20여 년 전 자신이 꿨던 꿈 때문에 뱃속의 태아는 물론 가깝게 지냈던 친척마저 죽음을 맞게 됐다고 믿는 제보자를 만나봤다. 오래됐는데 19년. 예. 꿈을 그때 제가 아기가 임신이 잘 안 되는데 아들이 10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손도 귀한 적이라 이제 애를 낳으려고 임신을 해가지고서 꿈을 꿨는데 그 큰 신우 집 앞에가 큰 감나무가 있어요. 원래 거기 있어가지고 항상 감 따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꿈에 이렇게 새파랗게 감이 막 이딴만하게 열렸는데 가지째 내가 이렇게 딱 꺾었어요. 이게 다 가지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다 죽은 나무가 한 남자 키 큰 사람은 키만한 나무가 앙상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도. 근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감이 진짜 이딴만해요. 이딴만한데 그 안에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터졌어요. 너무 익어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우리 그 고모 제일 큰 고모 막내딸이 방에다 이렇게 놔두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감이 이만했어요. 실제로도 진짜 이만했는데 이런 식으로 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터졌어요. 너무 그래서 그 꿈에 깼는데도 나팔 모양으로 터졌네. 이런 꿈이 나 혼자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손엔 아직 익지 않은 파란 감을, 또 한 손엔 너무 익어 터져버린 감을 들고 있었다는 제보자.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터진 감을 무슨 이유인지 사촌 아가씨 방에 놓고 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생기는 일이었다. 한 며칠 있다가 내가 이제 자궁의 임신으로 이게 터져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채 만끽하기 전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데 밑에서 뭐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하혈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간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4,500cc가 몸에 있는데 2,500cc가 빠져가지고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몇 개월 후 꿈속에 터진 감을 가져다 주었던 친척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하는데 그 해, 그러니까 1년 안 된 안쪽에 그 안양시는 그 막내딸이 아가씨인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왜 죽었대 하고 했더니 그 자궁의 임신으로 그 터져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는 도중에 그 죽었다고 그랬는데. 제보자와 사촌 아가씨 모두 자궁의 임신. 그러나 사촌 아가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데 내가 나팔관이 터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꿈을 꿨나 보다 했는데 1년 안에 걔가 똑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그때서 커가지고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건데 걔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예지의 목적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직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노력하는 당신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